아주경제 영상 취재 수첩 임애신입니다. 오늘은 P2P 금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2P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P2P 업계가 뒤숭숭한데요. 잘 나가는 줄 알았던 헤라 펀딩이 갑자기 파산을 했고 대표이사가 잠적을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펀드와 더 하이원 펀딩에서는 사기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 P2P 금융협회에 속해 있던 일부 회원사들이 우리는 선을 긋겠다 이렇게 하고 협회에서 탈퇴를 했고 새로운 협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P2P 금융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려의 시각을 보냈는데요. 정작 P2P 업계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다음은 또 어디에서 어떤 부실이 터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털어내고 가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P2P라는 개념은 2015년 말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액이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P2P가 등장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P2P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과다하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대형 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61개 업체의 가중평균 연체율이 4.84%입니다. 업계 2위인 피플펀드의 연체율은 9.67%, 3위인 루프펀드는 16.14%에 달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자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사의 연체율이 급증하자 업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사와 달리 대형사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도 대형저축은행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퍼졌던 상황입니다. P2P 업계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는 P2P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은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조금 더 시급한 입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P2P 업계에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년 전만 해도 P2P는 핀테크의 중요한 한 축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업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금융부 임혜신입니다.